정부가 발표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관리 방안은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DSR이 본격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금융부의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통해서 LTV나 DTI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접하셨을 텐데 네. DSR은 또 새로워서요.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까지 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이 적용됐던 규제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이 총부채 상환비율 DTI였습니다. LTV와 DTI가 집을 살 때 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만 받다면 이달 3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DSR은 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합니다. 이 돈을 빌린 사람의 실제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 잘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즉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합해 연소득으로 나누면 DSR 값이 나옵니다. 이 간단하게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원리금으로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100%, 3천만 원을 갚을 경우에는 DSR 75%가 됩니다.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들어보면 고 DSR 70%라고 한다면 네. 이게 얼마나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고 DSR이 70%로 확정되면서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야 합니다. 이 대출 한도가 급감할 것 같은데요.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똑같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 집을 사는데 3억 원을 빌렸고 이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로 4천만 원을 빌려서 총 3억 4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들이 DSR 기준을 100%까지 허용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2,6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간단히 말해 전에는 부채가 연소득보다 많았다면 많아도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선을 넘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행들은 고 DSR이 70%를 넘으면 이 자체적으로 위험 대출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합니다. 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이 전체 대출 총량에서 일정 비율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비율은 은행 성격별로 다릅니다. 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이 전체 대출의 15% 이내까지 제한하고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은행에서 DSR 70% 이상이어도 대출해줄 여력이 남아있다면 이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높다 이러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도 커지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증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소득 증빙 자료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대상입니다. 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는 이 인정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간에는 소득의 95%,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반영이 됐지만 이 직장 근로자는 앞으로 전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카드 사용액은 소득의 90%까지 허용해 줍니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 반영되지만 임대료나 카드 사용액 등 소득자료는 90%까지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 비대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딱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비대면 대출뿐만 아니라 이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에는 이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또 특정 회사와 금융사가 맺는 협약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 협약대출을 예로 들면요. 지금까지는 특정 회사 직원은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은행에서 평균 DSR을 낼 때
고 DSR 300%로 산정해줍니다. 이 원리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300%를 적용해서 연간 소득을 1천만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을 보지 않은 대출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을 내주지 말라, 이런 당국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느 때보다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대출이 당장 필요한 서민층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DSR이 적용이 안 되는 대출 상품도 혹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서민 금융 상품은 DSR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망호 씨 사이돌 대출, 또 바꿔 드림론 등이 있고요. 이번에 지자체 지원 협약 대출이나 또 국가 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서민금융 상품을 대출받은 사람이 나중에 일반 가계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앞서 받았던 서민금융의 원리금을 합산해서 DSR에 산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반면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 동안에 DSR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또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은 새롭게 DSR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DSR 적용 대상은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단순 만기 연장일 경우에는 DSR에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